안녕하세요. 저는 40대 기혼 여성이며 현재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시댁을 시모와 신우 때문에 발칵 뒤집히고 말았어요. 개념 없는 두 모녀 덕분에 시아버님은 목덜미 잡고 쓰러지실 뻔했습니다. 다행히 정말 쓰러지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통쾌하게 시모와 신우를 초박살내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저는 너무도 속이 시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두 사람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거든요. 그것도 대출받으라고 반강요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시댁에서 가장 힘이 센 우리 아버님 덕분에 상황은 깨끗하게 마무리되었어요. 대환장이던 그때의 상황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남편이랑 저는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사내에서 2년 정도 비밀 연애하다가 결혼했어요. 직장은 평범한 중소기업이었고 남편이 저보다 직급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봤자 중소기업 수준 거기서 거기잖아요. 서로의 가정 형편도 그리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 서로가 모아놓은 돈으로 결혼했습니다. 양가 지원 한 푼도 없었고 신혼집 마련할 때 돈이 부족해서 대출 끼고 진행했어요. 집 하나 마련하는데 보통 일이 아니더군요. 우리 둘 살집 하나 얻는 게 하늘의 별 따기 같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은 죄다 가격이 사악하고 가격이 적당한 건 너무도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받았고 드디어 우리 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가구랑 짐 다 나른 거지? 응, 다 정리됐어. 아, 이렇게 보니까 제법 신혼집 같네? 그러게. 아유, 이 집 하나 얻겠다고 고생한 것만 생각하면 그래도 우리가 살 집이니까 참 좋다. 당연하지. 확실히 돈이 좋긴 좋나 봐. 이 집 마련하려고 자기랑 나랑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받을 수 있는 대출 다 받았잖아. 앞으로 허리띠 졸라매고 살 거 생각하면 막막한데 그래도 번듯한 집 하나 있으니까 좋네. 비록 아직은 은행 거지만 앞으로 자기랑 나랑 열심히 벌어서 갚아나가자.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우리 집이 될 거니까. 이왕 대출받아서 마련할 거면 오랫동안 살 집으로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아이까지 낳고 살 생각으로 적당한 평소의 집을 구했어요. 덕분에 우리 두 부부는 정말 받을 수 있는 대출이란 대출은 모두 끌어모아야만 했습니다. 내 집 첫 마련 혜택도 야무지게 사용하고 앞으로 대출금 갚아나갈 계획까지 잘 세워서 실천하기로 다짐했어요. 집을 얻은 대신 여유 없는 생활로 고생길이 환해졌지만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잘 생활했습니다. 제가 버는 돈은 모두 대출금 갚는 것으로 들어갔고 남편이 버는 돈을 생활비로 사용했죠. 그러면서 얼마씩 저축도 했고요. 조금 빠듯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낼만 했습니다. 우리 둘이 있을 때는 말이죠. 뭐, 뭐라고요? 제가 임신이라고요? 네, 전혀 모르셨어요? 임신하신 지 이제 5주차 되셨네요. 아니, 워낙 생리가 불규칙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임신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피임 열심히 했는데 어떡해. 비임의 성공률이 100%는 아닙니다. 혹시나 해서 내원하신 건데 참 잘하셨네요. 이렇게 임신인 거 알게 되셨으니 앞으로 몸 관리 잘 하시면 되겠네요. 임신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는 원래 생리가 불규칙한 편입니다. 주기가 매번 달랐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생리했어요. 어쩌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면 한 달 정도 건너뛰기도 했고요. 한 달 정도는 큰 이상이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달 동안 생리가 안 나와서 이상하다 싶었죠. 속도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듯 싶었어요. 주변에서는 혹시 임신인 거 아니냐고 설레발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병원에 방문한 거였어요. 생각지도 못한 임신 소식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저와 같은 반응이었어요. 물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에 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감사함을 행복함으로 느낄 수 없더군요. 남편과 저는 은행 빚을 갚기 위해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임신 계획도 천천히 세웠고 피임을 철저히 했어요. 그런데 대뜸 임신이라니. 마냥 기쁘기만 하지 않더군요. 애가 태어나면 들어갈 돈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거기다 몸조리 한다고 잠시 일을 쉬어야 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저는 어느 정도 빚 갚고 여유 생기면 그때 출산 휴가까지 써가면서 제대로 몸조리하고 싶었습니다. 마음 편하게요. 그런데 계획에도 없는 임신으로 졸지에 배불러서 일하게 생겼고 출산 휴가조차 마음 편히 쓰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우리 부부의 임신 소식을 듣고 많이들 축하해주며 좋아해줬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퍽 당황스러워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며 행복해 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걱정되지 않아? 뭐가? 우리 아기가 어떻게 하면 무럭무럭 잘 클까 그 걱정만 되는데? 다른 걱정할 게 뭐 더 있어? 애 낳으면 이제 어쩔지 고민되지 않냐고. 나는 걱정이 앞서는데. 물론 나도 그랬지. 아이 하나 키우는데 1억이 뭐야? 그것보다 더 많이 들 텐데 어떻게 다 감당해야 하나 막막했어. 그런데 우리 아이잖아. 걱정스러워한다고 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소중한 우리의 아이니까 걱정만 하지 말고 한번 이겨내보자. 마음 먹었어. 당신 말대로 돈 무진장 많이 들어갈 거야. 안 그래도 우리 둘 생활하는 것도 빠듯한데 아이까지 태어나면 더 난리 나겠지. 그래서 내가 생각을 조금 해봤거든? 무슨 생각? 나 다른 일을 좀 해보려고. 뭐? 저는 그저 앞날이 걱정되기만 했는데 남편은 그걸 넘어서서 해결책을 마련해보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을 줄 말이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꽤 노력했습니다. 막달까지 쉬지도 못하고 회사에 출근하여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일을 쉬어버리면 대책 없잖아요. 들어갈 생활비도 그렇고 은행비 갚아야 하니까요.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참으로 미안해했어요. 그래서 출산 후에는 넉넉히 쉴 수 있게 본인이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투잡을 뛰겠다고 했습니다. 평일에 회사 일하는 것도 힘든데 무슨 투잡이야. 안 돼. 괜히 그렇게 무리하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라고. 나 그렇게까지 약골 아니야. 투잡 뛴다고 쓰러질 일도 없고 요즘 다들 이렇게 산다더라. 평일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 하거나 주말에 다른 일 하면서 투잡 많이들 한대. 한 가지 일만 해서 먹고 살기 힘든 시대야. 이렇게라도 해야 자기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몸조리하지. 여자는 애 낳고 몸 관리 잘해야 한다며. 그래야 평생 고생 안 한다던데. 여보, 의리의리하게 사는 건 못해줘도 자기 몸 상하게 하면서까지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걱정 말고 언제든지 푹 쉬면서 몸조리해. 돈은 내가 벌 테니까. 그래도 그렇지. 자기 혼자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 괜히 고생만 하지. 아니야, 괜찮아. 나 하나도 안 힘들어. 사랑하는 내 아내랑 우리 아이 있는데 힘들 게 뭐 있어? 끄떡 없으니까 우리 여보 몸만 생각해. 알았지? 남편은 혹시라도 돈 때문에 제가 푹 못 쉬고 고생할까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여기저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며 쉬지도 못하고 일만 했어요. 평일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퇴근하면 대리도 뛰기도 하고 출장 세차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말에는 또 아는 선배네 음식점 가게에 가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저만 이렇게 느긋하게 편히 지내도 되나 미안할 정도로 남편은 바쁘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편히 출산 준비할 수 있는 건 다 남편 덕이었죠. 아이가 태어난 뒤로도 남편은 쉬지도 못하고 일만 했습니다. 저와 우리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죠. 그 모습을 보니 저 역시 빨리 몸조리 마치고 함께 보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배려로 2달 동안 푹 쉬면서 몸조리 했습니다. 더불어 아이까지 돌보면서요. 2달 뒤 저는 회사에 복직했고 남편처럼 투잡에 뛰어든다고 선언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저 역시 못할 게 뭐가 있나 싶더라고요. 뭐? 당신까지 투잡한다는 소리야, 지금? 음, 나도 자기처럼 못할 게 뭐 있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힘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더군다나 우리 애는 누가 봐. 엄마한테 부탁드리려고. 자기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고생하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어. 같이 고생해서 한 푼 두 푼 벌면 금방 빚 갚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아이 키우는 데도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식한테 조금이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 내 새끼를 위하는 일에 몸살이는 엄마 봤어? 나도 마찬가지야. 이판사판이라고. 우리 아들 보란 듯이 잘 키워내고 싶어. 그러니까 말리지 마. 나 앞으로 돈 많이 벌 거야.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사서 입히고 좋은 거 먹이지. 비싼 기저귀며 비싼 분유 먹이지 못해서 마음 아플 바에 내가 더 고생해서 돈 많이 벌어서 다 해줄 거라고. 자식 생각하니까 고생이 뭐 별건가 싶더라고요. 물론 힘들겠죠. 쉬지도 못하고 일하랴 애 키우랴 고생이 이만저만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제 새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낼 자신이 있었어요. 남편은 힘들 거라고 말렸지만 저는 빨리 이 지긋지긋한 빚더미에서 해방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새끼 잘 키워내고 싶었고요. 그래서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주말에는 식당 알바를 하고 평일에는 친구네 회사 서류 작업 일을 도와주며 열심히 살아나갔습니다. 진짜 부지런히 살아가려면 먹는 거 자는 거 다 줄여야 가능하더라고요. 많이 지치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힘들었지만 곤히 자는 아들 얼굴 보고 힘을 얻곤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5년이란 시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일만 하며 지냈어요. 그리고 마침내 힘든 시간이 지나가고 서서히 그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대출 다 갚았어. 이제 떵떵거리면 살지는 못해도 전보다 여유롭게 지낼 수 있고 우리 아들한테 더 좋은 거 해주면서 살 수 있게 됐어. 정말 수고 많았어. 고생했어. 여보 고생했어. 아파트 대출 빚을 다 갚은 날, 남편과 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우리 부부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사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서로의 삶을 빚 갚는 데 다 허비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드디어 빚을 다 갚고 온전한 집을 얻게 되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차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알 수 없는 감정에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저와 남편을 생각하니 참 딱하고 불쌍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 해낸 우리 둘이 그렇게나 멋져 보였습니다. 참으로 대견한 일이죠. 하고 싶은 걸 다 참아가면서 이루어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힘든 시기는 다 지났고 앞으로 행복할 날만 가득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5년 동안 받지 못한 보상을 앞으로 채워나가자며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늘 순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 끝났다 싶었는데 또 다른 시련이 우리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말이죠. 아들한테 들었다. 너희 드디어 이 집 대출금 다 갚았다면서?
네, 어머니 드디어 다 갚았어요. 더 오래 걸리면 어쩌나 싶었는데 남편이랑 저랑 서로 이 악물고 열심히 산 덕에 생각보다 빨리 갚은 거 있죠. 그래, 둘이서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지. 내가 뭐라 그랬어? 결혼하면 저절로 돈이 모이는 법이라고 그랬지? 이렇게나 좋은 집 너희 것으로 만들었으니 이제 됐다. 앞으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또 열심히 갚아나갈 수 있겠구나. 네? 갚아나가다니요? 저희 아파트 대출금 다 갚았는데 어떤 걸 새롭게 갚아나가라는 말씀이세요? 네 신우 사업자금 말이다. 앞으로 그걸 책임져다오. 네? 저는 시모가 집에 찾아왔길래 그동안 고생한 우리 부부를 축하해 주려고 왔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시모는 시커먼 속내를 품고 우리 부부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아파트 대출금 다 갚으니까 이제 새로운 빚을 생각하면 열심히 갚으라니. 이게 우리 부부에게 처음으로 한 말이었어요.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저는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시모의 머릿속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작은 애가 지금 편변한 직장도 못 얻고 저렇게 놀고만 있잖니. 가족끼리 솔선수범해서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뭘 어떻게 도와주라고요? 그동안 아가씨 취업시키려고 노력 많이 했잖아요. 주변에 괜찮은 자리 있으면 알려줘서 이력서 넣고 면접 보게 하고 그뿐인 줄 아세요? 뒤로 힘써서 회사에 취직시켜줬더니 일 개판으로 때려치우고 남편이랑 제 이미지만 더럽혔다고요. 그만큼 도와줬으면 됐지 뭘 더 어떻게 도우라는 건데요? 남편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일하기 싫어하고 그렇게 뺀질거립니다. 능력 없는 주제에 눈만 높아서 웬만한 자리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 저 회사 옮겨 다니기 일쑤였고 조금만 안 맞아도 바로 그만두는 성질머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남편이랑 저는 이런 시누이가 제대로 사회생활하며 돈 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줬어요. 그러나 매번 그걸 뻥 차버린 건 신우였죠. 그래서 너 알아서 해라 라는 생각으로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돈으로 신우를 도우라는 소리에 황당하더군요. 누가 일자리 알아봐 달라 그랬니? 우리 애는 누구 밑에서 일할 그릇이 못 돼. 사장하고도 남을 애를 왜 자꾸 회사에 밀어넣으려고 하니?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어머니께서 이러시니 아가씨가 여태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야? 아니 우리 애가 어때서?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머니 정말 모르시나 보네요. 아가씨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 한때 신우에게 헛바람이 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여러 번 옮겨 다니고 가방 바꾸듯 손쉽게 바꿔가며 집에서 놀고 먹을 때였어요. 갑자기 본인은 누구 밑에서 일할 그릇이 못 된다며 직접 사장이 되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남편과 저는 되지도 않는 소리라며 신우를 뜯어말렸어요. 그러나 주제도 모르면서 고집은 또 어찌나 센지 우리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본인이 그동안 모아놓은 몇 푼 안 되는 돈과 시댁에서 지원해준 돈으로 호프집을 하나 차렸습니다. 그리고 개업한 지 6개월 만에 다 말아먹고 정리했고요. 그때 입은 손해가 장난 아니에요. 저희는 뭐 보태준 거 없으니까 괜찮았지만 시댁은 말도 못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노후자금으로 갖고 계신 돈과 퇴직금으로 받은 돈 일부를 떼서 신우를 도와줬거든요. 그걸 홀랑 다 말아먹었으니 시댁 분위기가 침울해 극치였죠. 그런데 이번에 또 가게를 차린다고 하니 없던 혈압까지 오를 지경이었습니다. 저번에 호프집 차려서 술 장사한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가게 차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홀랑 다 말아먹고 계속 빌빌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요? 카페를 차린다고요? 아니, 무슨 인생을 이렇게 쉽게 살려고 해요? 자영업,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차리기만 하면 손님들이 들이닥쳐서 금방 부자 되는 줄 아냐고요.
안 그래도 경기 어려워서 문 닫는 가게들이 수두룩한데 카페는 무슨 카페예요? 개나소나 다 카페 차리는 판국에 아가씨가 참 잘도 하겠어요. 너 지금 말 타했냐? 아니 싫으면 싫은 거지. 무슨 그따위 막말을 해야 돼? 내 새끼가 뭐 어때서? 이제 보니까 너 속이 참 훤히 보인다. 막내한테 사업자금 해결해주기 싫어서 이딴 막말 짓거리는 거지? 참나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참 못됐구나. 하나뿐인 신우한테 야박하기가 그지없어. 사람이 한번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로 전부를 판단하면서? 그리고 이 집 대출금 다 갚았다면서. 그럼 네 신우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막말로 처음 가게 차렸을 때 너희가 뭐 한 게 있다고. 잔말 말고 이번 사업자금 너희가 도와라. 가게 그렇게 크게 차릴 거 아니니까 대출금 얼마 안 들 거다. 둘이서 이 집 대출금도 5년 안에 갚았는데 그깟 카페는 뭐 1도 아니지. 뭐라고요? 대출금 5년 안에 갚았다고 장하다 대견하다 칭찬해주지는 못할 망정 이제는 신우의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갚으라니. 시모는 계속해서 막무가내로 고집을 피웠습니다. 제가 그건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결국 감정까지 상하고 말았고 시모와 크게 한판하게 되었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저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바로 일러 바쳤습니다. 당신 엄마 제정신 아니라고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도 어이가 없어. 그게 우리한테 할 소리야? 이 집 대출금 갚을 때 뭐 도와줬다고 그리 당당하게 아가씨 사업자금을 대래? 어머니 정말 제정신 아니셔. 엄마 정말 왜 그러시는 거야? 걔는 못남의 사업을 또 하겠다고 설쳐대. 아, 우선 알겠어.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남편은 본인이 해결한다며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우와 시모를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그러나 어디 신경 안 쓸 위인들인가요? 남편이 알아서 한다고 한들 들을 인간들이 아닙니다. 저 대신 남편이 더 쓴소리로 시모에게 뭐라고 한 모양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대출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해달라고 졸라댔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둘이 집까지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는 식으로 따지기 시작했죠. 언니, 정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왜 문자에 답장 안 해요? 전화는 왜 안 받고? 받으면 뭐해요? 아가씨랑 싸우기밖에 더해요? 계속해서 대출해달라고 할 게 뻔한데. 그러니까 그냥 대출해주면 그만이잖아요. 더 이상 언니도 시달리지 않아서 편하고 나도 카페 열 수 있어서 좋고 서로 좋은 길 내버려두고 왜 이러는 건데요 대체? 뭐가 서로 좋아요? 우린 안 좋지? 아가씨만 좋은 거잖아요. 은행 빚은 우리 보고 갚으라고 나몰라라고 본인은 기분 좋게 카페 일하면 그만이니까. 아가씨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사람은 제 주제를 알아야 해요. 개나 소나 카페 하니까 아가씨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에요. 아가씨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못해요.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요. 그렇게 모르겠어요? 한 번 말아먹었으면 정신 차려야죠. 왜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려고 하냐고요. 그때 호프집 한다고 했을 때 남편이랑 내가 뭐라고 했어요? 장사하는 거 우습게 여겨지지 말라. 그냥 취직해서 따박따박 월급 받는 게 제일 훨씬 안정적이다. 가게 차리지 말라고 뜯어말렸잖아요. 그런데 봐요. 결국은 어떻게 됐냐고요? 다 말아먹었어요. 아버님 퇴직금하고 노후자금 전부요. 지금 아버님 꼴을 봐요. 누구 때문에 그리 지내시는데요? 아가씨가 가게 차린다고만 하지 않았어도 그 연세에 편히 여행 다니면서 노후 생활 즐겼을 거예요. 아가씨 때문에 고작 한 달에 얼마씩 나오는 연금으로 빠듯하게 지내시잖아요. 아버님께 죄송하지도 않아요? 아씨, 지난 일을 왜 끄집어내고 난리예요? 그래서 내가 카페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차려서 성공하면 엄마 아빠한테 진 빚 싸그리 갚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내가 뭐 그냥 달래요? 물론 오빠가 동생에서 그냥 줄 수도 있죠. 그런데 난 다 갚을 거예요. 치사하고 더러워서 갚는다고요.
호프집 차릴 때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유세는 진짜 어이없어. 내가 성공할 때까지만 딱 참고 기다려요. 돈 잘 벌리면 그때 한 방에 갚을 테니까. 나 무시한 거 하나도 아니고 다 기억했다가 나중에 대갚해 줄 테니 그리 알아요. 그때 돼서 나한테 잘 보이려고 알랑방귀 낄 생각 집어치우고요. 아이고, 꿈도 야무지네. 차리기 전에 벌써 대박질 생각부터 해요? 이래서 아가씨 보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나 진득하게 하는 꼴을 못 봤어. 이거 조금 싫어서 관두고 저거 조금 싫어서 때려치우는 사람인데 우리가 뭘 믿고 대출까지 받아서 도와줘요? 언제 성공할 줄 알고 어떻게 알고. 아니, 그런 장담은 누가 하는 건데? 그러다 카페까지 말아먹으면 어쩌려고요? 그럼 그 대출금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아, 진짜 시작도 하기 전에 재수없게. 지금 아예 망하라고 뭐 고사라도 지내고 싶나 보죠? 그러니까 이런 소리 듣기 싫으면 아가씨 힘으로 해결해요. 주변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아가씨가 알아서 하라고요. 그래요. 사람이 살다 보면 호프집도 차리고 카페로 차리고 싶겠죠. 나라면 이렇게 빌려달라고 할 게 아니라 어디 직장 들어가서 다달이 얼마씩 저축하고 신용도 높인 다음에 대출받아서 한번 도전해 보겠어요. 그런데 아가씨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성공할 보장도 없는데 무턱대고 빌려달라는 거 그거 되게 못되고 이기적인 거라고요. 뭐라고요? 이 언니가 아주 제대로 선 넘네? 너 안 되겠다. 보자 하니까 내 딸 알기를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구나. 네가 뭔데 내 새끼를 함부로 평가해? 어디 시험이 있는 앞에 그딴 말을 짓거리냔 말이야. 그래, 오늘 아주 잘 됐다. 내 이참에 내년 포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주마. 이 말을 끝으로 시모와 슈누는 동시에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발버둥 쳐도 두 사람은 못 맞겠더군요. 시모랑 슈누가 합심해서 저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뒤흔드는데 정말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든 두 사람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버둥대며 난리를 쳐댔습니다. 그리고 그때 집에 들어온 남편이 상황을 목격하고 서둘러 저를 둘에게서 떨어뜨려 놓았죠. 아마 남편이 아니었다면 제 머리털이란 털은 다 잡혀 뽑혔을 겁니다.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둘이서 치사하게 사람 하나 갖고. 넌 빠져. 지금 이거 포르장머리 단단히 고치는 중이니까 신경 쓰지 마. 엄마 좀. 엄마 말 안 들려? 빠지라잖아. 오빠 너 마누라한테 꽉 붙잡혀 살아? 그럼 더 잘 됐네. 이참에 엄마랑 나랑 오빠가 원하는 대로 싹 고쳐줄게. 앞으로 제대로 가장 노릇하면서 기펴고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너 조용히 안 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뭐 한다고 카페 한다고 설쳐대? 야, 넌 하나뿐인 동생이 불쌍하지도 않냐?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어? 지금 엄마랑 내가 네 아내한테 이랬다고 화내는 거야? 와, 진짜 어이없네. 저게 먼저 시작했다니까? 나한테 주제를 알라잖아. 오빠 너는 동생이 그런 소리 들었는데 화안 나? 화는 무슨, 맞는 말 했구만 뭐. 넌 그런 소리 들어도 싸. 아내가 안 했으면 내가 했을 거다. 오빠! 오빠라는 게 아주 잘하는 짓이다. 동생한테 그런 막말이나 해대고 네가 이러니까 얘까지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 됐어. 더 이상 들을 이야기 없으니까 가.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연락하지도 마. 얼른 나가라고. 남편은 시모와 슈누를 떠밀듯 밀어대며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안 나가려고 버티는 그 둘을 겨우겨우 쫓아냈어요.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가자 긴장이 풀려버렸는지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제 몰골이 말이 아니더군요. 여기저기 뜯기고 늘어진 모습이 가관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더욱 화가 났어요. 너무 서럽고 억울하고 울음이 막 북받치듯 올라왔습니다. 제가 무슨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다 맞는 말인데 못된 년 취급하면서 공격하는 게 어디 있냐고요. 도저히 이대로는 못 참겠다 싶었습니다. 제 억울함을 풀기 전까지는 그냥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외투를 챙겨 입고 현관까지 성큼성큼 걸어갔죠. 남편은 그런 저를 급히 붙잡으며 어디 가냐고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 가? 어디긴, 나 시댁 갈 거야. 아버님 뵈러. 뭐?
사실 시모랑 신우가 우리에게 대출받아서 사업 자금을 요구하고 있는 걸 시아버님은 모르고 계셨습니다. 아마 아셨다면 난리치셨겠죠. 아니, 그보다 신우 때문에 혈압 올라서 쓰러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시아버님 몰래 조용히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전에 신우가 사업을 거하게 말아먹었을 때 그때 입은 손해가 너무 커서 아버님의 상심이 무척 컸거든요. 혈압도 도지고 식사까지 거부하시며 건강 상태가 말도 못하게 안 좋아졌습니다. 그 때문에 시댁에는 암묵적으로 금기사항이 하나 생겼어요. 바로 사업의 사자도 꺼내지 않는 것입니다. 시모랑 신우가 이렇게 나오니 마음 같아서는 아버님께 일러서 초장에 바로잡고 싶었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아버님께서 쓰러지실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참고 또 참았던 건데 이런 일까지 당하고 나니까 저도 이판사판이라 생각되더군요. 아버님이 쓰러지든 내가 쓰러지든 둘 중에 하나는 일어날 일이라 생각하고 시댁으로 앞장섰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의 뒤를 따라 시댁으로 동행했어요. 아니, 너희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아버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뭐? 너 혹시 미쳤어? 네가 기어이 한번 해보자는 거구나. 그러다 네 시아버지 충격받고 쓰러지면 어쩌려고. 집안 시끄럽게 굴지 말고 얼른 돌아가. 그렇게 아버님 걱정하시면서 제게 그러셨어요? 이 정도는 각오하셨어야죠. 저 그냥은 못 돌아가요. 아버님께 사실대로 모두 말씀드리고 아가씨가 다시는 사업 같은 소리 꺼내지도 못하게 만들 거예요. 이게 진짜 너 나한테 한번 죽어볼래? 머리채 덜 뜯겼지? 아우, 이거 나요. 엄마 그만해. 갑작스런 저의 등장에 시모가 매우 놀란 듯 했습니다. 힐끔힐끔 뒤돌아서 닫힌 안방문을 살피며 아버님 눈치를 보더군요. 혹시라도 큰 소리 나올세라 목소리까지 바짝 낮춰서요. 그래서 더욱 잘 왔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 무서워하고 눈치 보면서 어떻게 일을 이리 크게 만드는지 본인들이 저지른 죄 달게 받으라는 심정으로 세게 나갔습니다. 머리채까지 잡힌 마당에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아버님이 겁내시면 애초에 조심하셨어야죠. 아가씨가 생각 없이 사업한다고 해도 어머님께서 말리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조용히 못해? 언니, 조용히 좀 해요. 이러다 큰일 난다고요. 언니 때문에 아빠 쓰러져서 초상이라도 나면 책임질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아버님 다 아실 건 아셔야죠. 오늘 다 말씀드릴 거예요. 아버님, 저 왔어요. 괜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제 큰 소리에 시모와 신우는 당황스러운 듯 한껏 발을 동동거리며 안방문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내 방문이 열리고 아버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왜들 이리 소란이야? 아버님, 저 왔어요. 아버님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주 중요하게 꼭 말씀드려야 할 일이에요. 중요하게 할 말이라니? 아니 너희 무슨 일이 있냐? 우리 부부 일이 아니고 아가씨 일로 찾아왔어요. 뭐라고? 혹시 저것도 사고 친 거야? 아빠 별거 아니야. 그냥 언니랑 조금 다툰 게 있는데 그 일로 언니가 심술 부리는 것 같아. 아빠한테 나 혼내라고. 언니도 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아빠한테까지 이래요? 됐고 나가서 나랑 얘기해요.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어서 나가자고요. 이거 나요. 들어줄 것도 아니면서 어디서 거짓말이에요? 지금 아버님 아실까 봐 이러는 거죠? 집에서 쫓겨날까 봐 무서워서. 시부모 있는 앞에서 참 잘하는 짓이다. 조금 다툰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일 크게 만들 거 있어? 못나서는. 아유 됐고 나가서 둘이 따로 이야기해.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고. 아버님이 무섭기는 어지간히 무서웠나 봅니다. 어떻게든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필사적이었어요. 저는 나가지 않으려고 버텼고 한동안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 그만두라며 크게 호통을 치셨어요.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다 커서 잘하는 짓이다. 대체 무슨 일로 둘이서 이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다만 그만해라. 그리고 애미, 너 여기 앉아서
하나도 빠짐없이 천천히 이야기해봐. 아빠, 별거 아니라니까. 언니랑 나랑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야. 조용히 해! 내가 너를 모를까? 분명 네가 뭔 잘못을 저질러서 애미가 저리 화가 난 거겠지. 맞아요, 아버님. 사실대로 다 말씀드릴게요. 사실 얼마 전에 어머님하고 아가씨가 절 찾아왔었어요. 우리 부부 5년 동안 고생해서 겨우 아파트 빚 다 갚은 거 아시죠? 저는 그거 축하해주러 왔구나 싶었는데 세상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파트 빚 다 갚았으니까 이제 아가씨 사업자금 대출받아서 그거 갚으라고 하더라고요. 아가씨 카페 차리고 싶다네요? 뭐, 뭐야?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냥 좀 빌려달라는 거지. 나중에 다 갚을 건데. 언제 빌려달라고 했어요? 어머님도 아가씨도 처음부터 사업자금 대출받아서 우리더러 갚으라고 했잖아요. 아파트 대출금도 갚았는데 그깟 사업자금 못 갚겠냐면서. 그래요. 아가씨 말대로 빌려준 거라고 쳐요. 그런데 잘 된다는 보장 있어요? 아가씨는 잘 돼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줄 사람이에요. 잘 안 되면 그 대출금 우리더러 다 독박쓰라고 둘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싫다고 했더니 아까 어머님하고 아가씨가 찾아와서 제 머리털 다 뽑고 갔어요, 아버님. 저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져서요. 이렇게는 그냥 못 넘어가겠네요. 혹시라도 아버님 아시면 쓰러지실까봐 어떻게든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폭력까지 쓰는데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참나요? 아버님은 제 말을 다 들은 뒤 한참을 가만히 눈만 감고 계셨습니다. 잠시 후 눈을 떠서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시모와 슈누를 쳐다봤어요. 시모와 슈누는 그런 아버님의 눈빛에 한껏 겁을 먹었습니다. 아버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시모의 옷가지와 가방, 화장품 등 시모와 관련된 물건을 죄다 현관문 쪽으로 집어 던지셨습니다. 이내 신우방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신우의 물건들을 현관문 쪽으로 집어 던지셨어요. 아이고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빠 그만해. 꼴 보기 싫으니까 둘 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말로 해요, 말로. 당신 이러다 쓰러져요. 우선 앉아서 우리 차분하게 말로 하자고요. 듣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엄마라는 사람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딴 식으로 감싸고 도니까 이게 버릇만 나빠지는 거 아니야? 내가 둘 때문에 며느리 얼굴 볼 낯이 없어. 없는 살림에 시집온 며느리한테 뭐 하나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대출받아서 이 망나지 사업자금을 대라니? 그게 당신이 할 소리야?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망나니처럼 굴 거면 다 필요 없어. 둘이 나가서 마음대로 하고 살아. 아빠 정말 왜 그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언니한테 도움 청한 건데 그게 그렇게 혼날 일이야? 왜 우리 말은 들어보지도 않는 건데. 언니 말만 듣고 이러면 안 되지.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뭐 잘한 게 있다고 갑자기 급발진한 신우는 아버님을 향해 악다구니 쓰며 언성을 높였어요. 그러자 시부는 참지 못하고 신우의 뺨을 세게 올려붙였습니다. 시끄러워 이거사! 뭐 잘한 게 있다고 눈을 부릅뜨고 떼들어. 나한테도 이러는데 네 언니한테는 퍽이나 좋게 말했겠다. 안 봐도 훤하지. 이 나이 먹도록 앞가림도 못하는 너. 몇 번이고 내치고 싶었지만 그래도 기다렸다. 내가 부모고 하나뿐인 내 딸이니까 언젠가는 정신 차리겠지. 때가 있겠지 생각하고 기다렸어. 그런데 내가 참 어리석었었다. 안 될 놈은 안 되는 건데 너한테 쓸데없는 희망을 품었어. 이제 다 필요 없으니 나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가 알아서 살아. 진작 이렇게 냈었어야 하는 건데. 그럼 억지로라도 제 밥벌이는 했을 터인데. 아버님은 모두 본인의 잘못인 것 같다며 흐느껴 우셨습니다. 어찌나 짠하고 속상하던지. 보는 우리 마음마저 힘겨웠죠. 시모도 눈물 훔치며 우셨고 신우 역시 제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다행히 아버님이 쓰러지진 않았지만 이번 기회로 확실하게 마음 잡으신 것 같았습니다. 독하게 신호를 끊어내고 쳐내려고 하셨어요. 어떻게든 본인이 알아서 밥벌이하고 살라며 집 밖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시모한테도 한 번만 더 제게 쓸데없는 짓 하면 똑같이 쫓아낼 거라며 으름장을 놓으셨고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신우는 더 이상 카페 차린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친구 집에서 얹혀 살며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모든 지원을 다 끊으셨으니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할 상황이었어요. 애초에 아버님 말씀대로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기댈 곳이 없으니 알아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으니 말이죠. 그리고 아버님은 시모와 신우한테 제게 사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저는 두 사람에게 사과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한 차례 큰 폭풍이 지나가고 현재는 고요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신우는 제 밥벌이 잘하고 있고 시모는 아버님의 눈치를 살피며 제게 더 이상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아버님은 따로 제게 미안하다며 사과하셨고 혹시라도 둘이 또 쓸데없는 짓 하면 상종하지 말고 바로 본인에게 말하라며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래도 아버님께서 딱 버티고 계셔 주신 덕분에 시댁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시모와의 사이는 그리 좋지 못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상종하지 않을 생각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